잘 들었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ISI 채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ISI 채널에서 옵티멀 리시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제목은 뭐냐면 옵티멀 리시버 over ISI 채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배울 텐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저거는 답이 무엇일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썸션 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심볼이 equally probable하다 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나 줄 거면 assume equally probable 심볼. 그러니까 PAM이 됐던 PSK가 됐던 QAM이 됐던 MR이라고 한다면 모든 심볼이 나올 확률이 n분의 1로 서로 같은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가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그때 옵티멀 리시버 오버 AWGN 채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퀄리 프로브라면은 옵티멀 리시버가 원래는 맵 디시전 룰인데, 맵 디시전 룰이 뭐하고 같게 되는 거죠? 이퀄리, 그렇죠, ML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디시전 룰하고 같아지는 거고,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디시전 룰을 그 ML 디시전 룰을 AWGN 채널에서 풀어서 써보니까 뭐하고 같았냐면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시전 룰하고 같은 거였죠. 그렇죠? 자, 그 전까지는 ML 디시전 룰을 썼을 때, 아니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시전 룰을 썼을 때 심볼 하나를 보고 어떤 심볼을 보냈지? 결정 내리고, 심볼 하나를 보고 어떤 심볼을 보냈지?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매 심볼 듀레이션마다 심볼 하나가 보내졌으니까 이 심볼이 보내졌겠지, 어떤 심볼을 보내졌을까? 그거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디시전을 내렸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받은 시그널이 어떤 형태냐면, RK는 K번째만 하나만 와야 되는데 K번째 말고 요 ISI 텀이 하나 붙어서 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 커런트 심볼에 앞뒤 심볼들이 합쳐져 가지고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ML 디시전 룰을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이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을 보고 어떤 심볼을 보냈을까?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제 나의 현재 심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결정된 심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심볼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시퀀스 디텍션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ML 시퀀스 디텍션,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시퀀스 디텍션, 줄여가지고 MLSD,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시퀀스 디텍션. 물론 ISI를 우리는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재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이퀴스트 필터를 써가지고. 그렇죠?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트랜스밋 필터와 리시브 필터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저 ISI 텀을 0으로 만들 수가 있고, 0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나이퀴스트 필터가 어떤 펄스를 사용하면 되냐고 지난 녹음한 그 강의에서 말을 했냐면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쵸? 그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는 트랜스밋 필터와 리시브 필터를 두 개를 컨볼루션한 결과의 필터이고 각각은 스퀘어 루트 레이스드 코사인 필터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그 녹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식을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지만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은 웨이브 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베타는 1일 때 어떤 모양이 되고 베타는 0일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왜냐면 실제 우리 통신하는 여러분들이 뭐 전화나 뭐 와이파이나 거의 모든 그 통신에서 쓰고 있는 펄스 모양을 스퀘어 루트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타 값은 점점점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베타가 0일 때는 사각형 모양이어가지고 얘네들이 하이 프리퀀시 텀이 갑자기 훅 생기는 회로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베타는 보통 한 0.2 정도? 그 정도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ISI가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는 펄스를 사용하면 요 동그라미 쳐놓은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ISI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 발생할 거냐라고 하면 요게 이제 베타는 0짜리니까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가 싱크 펄스하고 똑같이 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베타는 0이면 싱크 펄스 형태로 바이너리 빛 1, 1, 1, 1, 1, 1을 보냈을 때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노이즈는 없을 때고 첫 번째 빨간 거 보냈을 때 이때 샘플링을 정확하게 하면은 나머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는 0이니까 얘는 ISI가 없는 거죠. 얘 파란 거 시간 지났을 때 이 시간에 t 지나가지고 이때 샘플링하면 빨간 거, 검정, 뭐 다른 것들은 다 0이니까 ISI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샘플링이 t마다 정확하게 되면은 ISI는 제로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이퀴스트 펄스를 사용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ISI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 샘플링의 정확한 시간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얘네들이 바로 ISI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샘플링의 인스턴트 타임이 t마다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t마다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약간의 지터링이 있고 조금의 이렇게 벗어난 옵셋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실제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실제상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ISI가 우리는 그 리미티드 밴드위드스,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ISI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이 아닐 때도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그 현상들이 발견이 돼요. ISI 현상들이. 이제 그 많은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4학년 1학기에 이제 배우게 되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ISI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타이밍 옵셋도 하나의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나이퀴스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키는 펄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ISI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강의 시간에 그 녹음 강의에서 말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타이밍 옵셋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옵셋된, 여기를 제가 엡실론만큼 옵셋된, 여기에서 샘플링이 됐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녹색, 여기 이 갈색, 그 다음에 그 내가 샘플링 하고 싶은 건 빨간색인데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여기 검정색.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한테 지금 ISI로 동작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 중에서 ISI가 가장 큰 거가 뭐겠어요? 파란색이죠. 바로 앞에 있는 거가 파란색이죠. 그렇죠? 파란색을 한번 보면 파란색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큰 거가 보라색일 텐데, 보라색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서 ISI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싱크 펑션이라고 한다면 분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분모의 그 값이 뭘로 되어 있어요? 파이 t, 시간 t. 위에는 사인 파이 t. 물론 정확하게 나누면 사인 파이 t 나누기 심볼 인터벌 t. 분모도 파이 t 나누기 심볼 인터벌 t.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소리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인 파이 t 나누기 t, 파이 t 나누기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사인 함수예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그쵸?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사인 함수이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실레이션 되는데 디크리징하게 오실레이션 되는 거의 요인은 요 분모에 있는 파이 t, 요 t 때문에 이렇게 t분의 1만큼 작아지고 있어요. t분의 1만큼 작아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피크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얘네들의 피크를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피크를 계속 이렇게 여기 피크점을 계속 따라가 보면 얘네는 t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 빨간 거의 피크를 계속 따라가 보면 t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베타는 0을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타는 2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줄어들냐면 그 식을 보면 t제곱분의 1로 줄어들어요. 베타는 2를 쓰면. 그러면은 베타는 2를 쓰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베타는 2를 쓰면 t제곱분의 1로 줄어드니까 사이드 로브가 훨씬 더 작겠죠. 그러니까 ISI가 내가 조금 타이밍 옵셋이 있더라도 ISI가 좀 덜 발생할 수 있겠죠. 그쵸? 베타는 1을 쓰면. 그쵸?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이냐면 데이터 레이트이 베타는 1을 쓸 때하고 베타는 0을 쓸 때하고 데이터 레이트 값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베타는 1을 쓰면 t를 길게 쓰는 거하고 같아가지고 그 데이터 레이트를 베타는 0일 때보다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가 정확한 ISI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이밍 옵셋을 엡실론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면, 그래서 0에 가까워 가지고 거의 ISI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면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우리 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샘플링하는 이것도 회로인데, 얘네들은 왜 정확하게 t마다 딱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t 플러스 엡실론만큼 왜 움직일까? 왜 움직이냐면 잘 못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거 재료가 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되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래되면. 전자기기가 오래되면은 잘 작동 안 하는 경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에이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노화, 뭐 에이징 효과라고 하는데, 모든 기기가 그래요. 그래서 옵셋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오실레이터에서 코사인 2파이 FCT를 발생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까지 되는데, 실제로 코사인 2파이 FCT가 아니라 FC 플러스 엡실론만큼 또 발생이 돼요. 오실레이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그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타는 0일 때와 베타는 1일 때, 레이스드 코사인 필터에서 레이스드 코사인 펄스로 사용했었을 때 베타는 0일 때는 ISI가 크고 ISI가 줄어들 수 있다. 그 점을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ISI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그거를 한번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이 디스크라이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심볼 YN은 현재 IN에 왜 그러죠?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IN에, 그 다음에 내 그 전 거 IN-1 X, 그 다음에 1, 또 IN-2 X2, 이런 애들이 있고, 얘 전 거에 IN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IN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노이즈가 섞인 애가 내가 받은 샘플된 시그널이 YN이겠죠. 그쵸? 자, 이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ISI로 받은 YN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탭트 딜레이 라인 형식으로 나타낼 건데, 여기서 보면 IN이 있고,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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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1이 시간 t만큼의 딜레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t만큼의 딜레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IM-L이 되고, 이 지점에 내가 원하는 제로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I1, 제일 마지막에 IN 플러스 L. 이렇게 앞뒤로 L개와 L개가 서로 딜레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존재할 텐데, 어느 시점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걔네들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 L부분과 L부분, 앞뒤로 L개와, 뒤로 L개와 앞으로 L개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I n-l xl 더하기 I 여기가 n 플러스 l이고 여기가 n 마이너스 l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n-l xl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I0 x0 플러스 I1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n 플러스 l x 마이너스 l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이즈가 여기 섞여져 있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탭드 딜레이 라인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Y of T 리시브드 시그널을 받으면 매치드 필터를 사용하고 매 시간 KT마다 샘플해가지고 이제 옵티멀 리시버로 아직 설명하지 않은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시퀀스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MLSD입니다. MLSD. 오늘 숙제가 나갔어요. 오늘 숙제가 나가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를 내면서 숙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를 딱 내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진짜 욕하겠다 하면서 사전에 예방주사로 시험 호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호목을 빨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목요일 10시 반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놨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는 오늘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시퀀스 디텍션이라는 거를 오늘 배우는데 이 시퀀스 디텍션은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얘를 다 계산하려면 너무나 계산량이 많아요. 이 계산량을 똑같은 결과를 내면서 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쓸 텐데 그 알고리즘 이름이 비터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가로에 놓고 비터비 알고리즘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배울 거다라는 거죠. 바이너리 PAM을 왜 이렇게 변하죠? 또 쓰다 보면 바이너리 PAM을 예제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 나오면 마이너스 이걸로 매핑하고 1이 나오면 이걸로 매핑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트레일리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트 0 스테이트 0과 스테이트 1 스테이트 0은 바이너리 빛 마이너스 루트 2s 플러스 루트 2s 이렇게 그래서 첫 바이너리 비트가 0이 이게 0이 와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b로 만약에 모듈레이션 됐다라면 얘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0 다음에 0이 오거나 0이에요. 바이너리 빛 0.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b가 보내지는 거죠. 또는 0 다음에 1이 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첫 번째 비트가 바이너리 빛 1이어가지고 플러스 루트 2s로 모듈레이션이 됐다라면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1 다음에 0이 오거나
1 다음에 1이 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바이너리 비트를 제가 1, 0, 1, 1, 0 이렇게 보냈다라면 이 트레일리스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1부터 시작해갖고 1, 그 다음에 0이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여기 0, 그 다음에 1이 왔으니까 1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왔으니까 1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0이 왔으니까 0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겠죠? 트레일리스 이 다이어그램을.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트레일리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을 하는데 트레일리스 다이어그램을 내가 보내는 거를 천원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예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4개의 비트를 연속적으로 보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4개의 비트를. 그러면 4개의 비트가 연속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0000부터 해서 이 중에서 하나가 보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000이 보내졌다면 마이너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가 보내졌을 테고 00001이 보냈으면 이게 보내지겠죠. 여기에서는 이게 보내지겠죠. 그쵸? 심볼로서 저 시그널들이 보내지겠죠. 저기다 펄스 실어가지고 보내지겠죠. 그러면 얘를 트레일리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0, 0, 0, 0.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이 0은 마이너스 루트 2b를 나타내고 1은 플러스 루트 2b를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001은 어떻게 나올까요? 0, 0, 0,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거는 0, 0, 1, 1이면 0, 0, 1,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 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네 16개를 다 그려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든 경우. 이 16가지를 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을 다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비트가 나온다라면 얘를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라고 말한다라면 노드가 4개 노드가 있으니까 2의 4제곱 하니까 16개의 뭐가 존재한다고 하냐면 패스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겠어요. 요거랑 다 이해가 되죠? 16개의 패스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16개의 패스 중에서 어떤 한 패스가 보내지겠다라는 거죠. 어떤 한 패스가 보내지겠다. 그전에는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을 할 때는 각 노드마다 어떤 걸 보냈지? 얘 하나마다 0을 보냈을까? 1을 보냈을까? 이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0을 보냈을까? 1을 보냈을까? 근데 지금은 이 경우에 00000을 보냈을까? 0001을 보냈을까? 1111을 보냈을까? 16개 중에 시퀀스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한다라면 그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시퀀스 디텍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 심볼만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얘네들 시퀀스를 보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따진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R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제곱 그 다음에 R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R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R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얘네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빨간 걸로 써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왔다라면 R1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R1에서 여기서 받은 값이 R1에서 그쵸? 그래서 그전에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플러스 루트 2b를 보냈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루트 2b보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루트 2b가 보내졌고 뭐 그런 것을 계산을 했잖아요. 또는 어떤 걸 계산했냐면은 이거하고 R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하고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니까 이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내졌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더하기 R2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에 더하기 R3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더하기 R4의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 이 네 가지를 더한 거가 이쪽 패스로 왔었을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만약에 0001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제일 마지막 것만 R4 마이너스 루트 2b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앞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기만 달라지는 거죠. 여기만.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16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16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서 미니멈인 거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시퀀스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시퀀스 디텍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 참 이게 아직 서툴 것도 없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자,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했던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이 트레이스를 보면 이거가 존재해가지고 16개의 진짜 참 제가 이게 아직 서툴 것도 없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팩트가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4개가 아니라 5개면 이제 금방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32개를 계산해요. 만약에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을 한다면 이 트렐리스를 보면 두 번밖에 계산 안 하니까 5개라고 해도 10번밖에 안 돼요. 이거가 존재해가지고 16개의 시퀀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미니멈한 패스가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시퀀스 디텍션이라고 말할 텐데 그러면 이게 4개가 아니라
첫 번째 비트는 다섯 무조건 개면 1이라고 하자. 몇 개의 패스, 몇 개를 계산해야 첫 될까요? 번째 비트.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로 하는 거예요. 노드가 5개면 2의 5승. 그러면은 32개를 얘 계산해야 그림은 어떻게 돼요. 될 거냐면 만약에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을 한다면 매번 2번밖에 계산 안 했어요. 심볼당. 그쵸? 2번밖에. 그 2번밖에 계산을 안 하니까 5개라고 하더라도 10번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얘는 시퀀스 디텍션을 해야 되니까 모든 패스를 하다 보니까 2에 L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복잡량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엑스포넨셜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트는 무조건 1이라고 하자. 첫 번째 비트를.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로 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그러면은 얘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복잡량은 똑같은 거. 처음에 1이 내 비트를 보낸다고 하면 내 비트를 보내는 거랑 이렇게 될 거예요. 내 비트 보내는 거랑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만 만들어도 계산량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2분의 1로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들어요. 한 비트만 우리가 버리는 거죠. 첫 번째 비트는 무조건 1, 뭐에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부터 진짜 데이터라고 말하고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량을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하는 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만약에 그러면 심볼을 4개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처음에 1 가고 4개가 붙으면은 결국은 그 복잡량은 똑같은 거. 처음에 1이 4비트를 보낸다고 하면 네. 4비트를 보내는 거랑 1 보내고 4비트 보내는 거랑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사실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비트비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점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처음에 1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 선택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장점이 또 생겨요.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비트비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식으로 가면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무조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오거나. 그쵸? 이렇게 오거나.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 1이 보내지면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비트 1이 그 다음에 오거나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비트 0이 오거나 둘 중에서 하나이겠죠. 그쵸? 처음에 1이 오고 그 다음에 1이 오거나 0이 오거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이너리 비트가 어떻게 온 거냐면 여기 1이니까 1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비트 0이 온 거고 이 경우에는 바이너리 비트 1이 오고 1이 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 0이 왔으면 그 다음에 올 바이너리 비트는 0 또는 1이겠죠. 그쵸? 바이너리 비트가 그 다음에 0이 왔다라면 이쪽으로 가는 패스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바이너리 비트가 1이 왔다라면 이쪽으로 가는 패스를 말을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1이 왔는데 그 다음에 올 바이너리 비트는 0 또는 1일 텐데 0이 오면 이쪽으로 갈 테고 1이 오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노드 하나에 입력되는 거가 두 개예요.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죠.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는 거예요. 둘이 모두 이쪽으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미니멈 한 걸 선택할 거기 때문에 매번 여기까지 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면 뭐가 될 거냐? 1, 0, 1. 1, 0, 1이 오는 경우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1, 1, 1, 1. 두 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두 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D 제로라고 표시해 놓고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거는 1, 0, 0.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렇게 오니까 D 1, 1, 0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오면 이 둘 중에서 미니멈한 거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만 선택해요. 매 노드에서 두 개가 같이 한 곳으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미니멈한 거 하나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요. 매번 얘를 버릴 수가 있고 또 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거가 미니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따를 거냐면 우리는 패스를 찾고 싶어요. 어떤 패스를 찾고 싶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따를 거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우리는 쓸게요. 패스를 찾고 싶어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어떤 패스를 찾고 싶냐면은 in 시퀀스 미니멈 시퀀스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쓸게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in 시퀀스. 시퀀스에서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주는 패스를 찾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그 패스가 하는데 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데 있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E에 예를 들어 그쵸? L 자, 패스가 존재하고 이제 E에 그 L 쭉쭉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캘큘레이션이 하는데 이걸 찾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데 E에 예를 들어 L 이거를 패스가 존재하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E의 L 깃허비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디스턴스의 캘큘레이션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필요한데 To 필요한데 reduce computation. 이거를 우리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빗허비 알고리즘을 이렇게 할 겁니다.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To 일단 reduce 받은 computation. 신호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 in 이렇게 할 겁니다. 플러스 이렇게 알파 하는데 in-1 일단 또는 받은 신호는 알파 2 어떻게 in-2 우리가 플러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노이즈. 예를 이런 들어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in 해볼게요. 플러스 알파 in-1 여기 두 번째 또는 거를 이렇게 해도 알파 돼요. 1 알파 2 알파 2 in-2 앞거 플러스 앞에서 오는 노이즈 신호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좀 모델링을 해볼게요. 신호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고 여기를 in-1으로 다음에 해도 올 되고 신호가 나한테 흘러 여기 두 들어오는 번째 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알파 2 이렇게 어떠한 팩터가 나한테 앞에서 오는 영향을 신호가 나한테 미치고 계속 있다. 그 전에 보냈던 신호가 나한테 흘러 들어온 거. 그리고 또한 또 그 가지 다음에 올 신호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 뭘 이렇게 예제를 써도 들 되는데 알파 이렇게 써도 1과 되고 이렇게 알파 어떠한 2는 팩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어썸션을 하겠습니다. 하나 줄게요. 이야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예제를 들 거냐면 알파 1과 어썸션인데 알파 2는 ISI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썸션을 하나 줄게요. 그리고 저게 실제 가능하느냐? 실제 가능해. 강력한 어썸션인데 즉 ISI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게 실제 가능하느냐? 실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이거를 추측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추측하는 방법은 우리 강의에서는 배우지 않을 예정이고 그런 테크닉들을 아마도 대학원에 오면 지금은 이런 배울 수가 것들을 있어요. 알려져 있다. 그때 이제 에스티메이션 시어리라는 걸 배우면 다양하게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파1, 알파2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그런 테크닉들을 배울 수가 그렇다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것들을 유클리드 알려져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려져 있다라는 게 허황된 어썸션이 아니라 되게 프랙티컬한 어썸션이다. 예를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0.7, 0.6, 그렇다면 0.4, 내가 0.2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쓰려면은 받았다라고 어떤 한다면 모양이 돼야 될까요? 어떤 모양이 될까? 한다면 yn 처음에 값이 0.7 예를 들어 0.7, 0.6, 뭘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0.4, in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받았다라고 마이너스 한다면 플러스 in 받았다고 알파 n 한다면 마이너스 2 처음에 0.7 이렇게 YN이 온 마이너스 거에다가 노이즈가 뭘 하나 해야 섞여 되냐면 여기 노이즈만 하나 in 섞여 있는 플러스 거죠. 알파 1, in 마이너스 1 그쵸? 플러스 그리고 in 여기 알파 n IN 은 마이너스 2 IN-1은 이렇게 또 IN 마이너스 YN이 온 거에다가 노이즈가 하나 섞여 플러스 있으면 여기 1 또는 노이즈만 마이너스 하나 1 섞여 또는 있는 아까 거죠.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루트 2b 마이너스 그쵸? 루트 2b 그리고 여기 IN은 로 in 마이너스 만약 1은 1이라면 플러스 또 1 마이너스 1 in 마이너스 이 2는 값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모두 거죠.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b 만약에 플러스 루트 2b로 했는데 2b가 만약에 1이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값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든 컨비네이션 모든 컨비네이션을 해서 패스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제를 보고 이야기해 보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예제로 해볼게요. 이제 YN은 IN 플러스 알파 IN 예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노이즈가 섞여 있는 형태로 오고 있고 IN은 예제로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1 또는 마이너스 1을 YN은 바이너리 PAM을 생각해보자. in 플러스 알파 in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런데 알파는 노이즈가 섞여 있는 형태로 오고 있고 0.3679 in은 알려져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보내는 바이너리 PAM을 생각해보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시브드 아시겠죠? 이 그런데 시그널이 이런 알파는 식으로 예제로 온다라고 볼게요. 0.3679로 마이너스 알려져 있다. 0.6499 마이너스 1.4331 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0.0363, 리시브드 이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0.0715, 예제로 온다고 해볼게요. 0.7350 0.3830 마이너스 마이너스 0.6499 0.6499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라면 마이너스 만약에 싱글 바이 싱글 1.4331 디텍션을 했다라면 마이너스 이걸 보고 0.0363 여러분들은 뭘 보냈다라고 1.0715 0.3830 마이너스 0.0830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을 했다라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뭘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릴까요? 첫 번째 0.7350을 받았으면 뭐라고 디시전을 내릴까요? 1. 그쵸?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둘 중에서 하나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면 마이너스 0.6499를 받았으면 뭐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될까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바이너리 빗 0이라고 마이너스 1.4331을 보냈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저기 1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디시전을 그걸 내리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이제 디시전을 보여주겠다. 내리는 방법을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첫 과거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예제를 않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냐면은 시퀀스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시퀀스 첫 번째로 디텍션을 그걸 1부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시작하는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모든 비트는 어떻게 1부터 하느냐?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로 그리고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든 비트는 1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계산하는 게 있어서 이걸 좀 보고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얘가 1부터 제가 시작하면 이 계산하는 게 있어서 이걸 좀 보고 할게요. 0이거나 1이거나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얘가 둘 중에 1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비트는 그런데 0이거나
1이거나 여기 0이 왔을 때는 둘 중에서 0이 하나겠죠. 왔을 때 이때 y 그쵸? 값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0.6499였어요. 여기 0이 왔을 때는 y 0이 지금 왔을 받은 때 값이 이때 y 값이 yn 받은- 무엇이냐면 이때 받은 값이 얼마였냐면 0.6499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y 0.64 지금 받은 값이 yn 받은 이때 받은 이렇게 값이 됐어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6499 그러면 여기서의 이렇게 유클리디안 됐어요.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0.6499 마이너스 0.64 그러면 여기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지금 마이너스 현재 여기가 바이너리 빗 0이니까 0.6499에다가 여기가 in 처음에 플러스 알파 처음에 in 지금 현재 마이너스 여기가 원을 바이너리 빗 보냈다라고 우리는 0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in 이것에 플러스 유클리디안 알파 디스턴스를 in 계산하려고 마이너스 하는데 마이너스 원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0.6499 이렇게 알고 얘가 있기 때문에 yn. 이것에 마이너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받은 비트가 마이너스 0이니까 0.6499 마이너스 얘가 1. yn 그다음에 아까 알파가 마이너스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받은 비트가 알파가 0이니까 0.3679.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다음에 아까 알파가 0.3679. 얼마라고 했냐면은 그다음에 그 알파가 전거 그 0.3679 전거가 여기 그러니까 1이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0.3679 플러스 1 그다음에 그 전거 제곱 그 전거가 계산할 여기 것으로 1이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플러스 유클리디안 여기에서 받은 의 것에 제곱. 유클리디안 계산한 값이 디스턴스를 하나 계산한 나오고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의 유클리디안 여기에서 받은 것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6499 마이너스 지금 현재 in 플러스 여기서 알파 마찬가지로 in 마이너스 1을 받았을 테니까 0.6499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현재 in 0.6499 플러스 알파 in 마이너스 지금 1을 현재 받았을 비트가 테니까 1 심볼이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0.6499 전거가 마이너스 지금 현재 비트가 1 1 심볼이 1 제곱. 그리고 그 전거가 그러면 이 값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0.0003 제곱 그러면 이 값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0.0003 4.15 이렇게 계산이 돼요. 0715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이제 출연 계산 될 것 같죠? 이렇게. 그리고 계산할 수 그다음에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출연 리스트로 갈게요. 여기에서 이 값이 그 다음 출연 리스트로 가면 0.0003 여기에서 이 값이 금방 뭐였냐면 0.0003 그리고 이 값이 0.0003 얼마냐면 0.003 조금 전에 그리고 이 값이 얼마냐면 조금 전에 4.0715 4.0715 여기에서의 값이 또 여기서의 값이 여기에서의 값이 그렇죠? 또 여기서의 값이 그다음에 그쵸? 지금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지금 그 다음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지금 그 다음 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이해가 돼요.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나도 이해가 지금 돼요. 지금 뭐 하는지. 빨리 여기까지 가려고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빨리 그 여기까지 다음-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그 있는 다음 건데. 여기서 그 받은 다음- y의 값이 얼마냐면 그 다음 여기서 받은 그 다음 y의 여기서 값이 받은 y의 얼마냐면 값이 그 다음 여기서 받은 y의 값이 1.433이래요. 마이너스 1.4331이에요. 이 값을 받았어요. 이 값을 그 받았어요. 전에 여기서 받았던 y의 그 전에 여기서 받았던 y의 값은 여기에서 얼마였냐면 받았던 마이너스 y 0.6499 값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6499였고 6499였고 여기에서 받은 6499 값이 였고, 마이너스 1.433 여기에서 받은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433이에요. 이렇게 왔다라면 그러면 유클리디안 이렇게 디스턴스가 왔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더하기 여기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 패스의 총체적인 유클리디안 그러면 디스턴스가 되겠죠. 나는 여기서 이걸 새로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나는 전에 여기서 있었던 이걸 새로 얘값, 계산할 필요 없고 그 전에 있었던 더하기 얘값 뭘 할 거냐면 0.0003 yn 더하기 뭘 할 내가 현재 거냐면 받은 yn 1.433이라서 내가 현재 받은 이걸 빼겠죠. 1.433에서 in 이걸 플러스 빼겠죠. 알파 in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알파 제곱을 in 계산해서 1의 그 제곱을 전에 계산한 계산해서 유클리디안 0.00 그 전에 계산한 유클리디안 여기서 새로 계산한 이 0.003에다가 값을 여기서 새로 계산한 더해주겠죠. 이 값을 더해주면 더해주겠죠. 뭐가 나올 거냐면 이 패스에 더해주면 대한 뭐가 나올 유클리디안 거냐면 디스턴스가 나오겠다라는 이 거예요. 패스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파란색 이 패스에 대한 이 값을 파란색 계산해 이 패스에 보면 대한. 이 in에다가 이 뭘 값을 계산해 보면 이 in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 in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여기니까 1. in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알파는 아까 이렇게 조금 되겠죠?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0.369. 알파는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계산을 0.369.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계산을 하면 이 값이 0.0046이 얼마가 나오냐면 나왔습니다. 004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파란 거에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파란 거에 D 이거에 뭐라고 쓸 거냐면 D 뭐라고 쓸 거냐면 제로니까 원 제로 제로니까 원 패스로 제로 온 제로 거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패스로 값은 온 거에 0.0046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0.0046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반면에 거. 이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거. 얘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얘에 대한 유클리디안 이렇게 돼 디스턴스는 있을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에 대한 유클리디안 이렇게. 디스턴스 값은 얼마일 거냐? 얘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은 얼마일 거냐? 4.071호에다가 여기서 계산한 4.071호에다가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4.071호에다가 0715에다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하면 되냐면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YN YN 마이너스 IN 플러스 알파 IN 마이너스 1에 제곱값을 하는데 4.0715 더하기 YN이 마이너스 1.4331 여기서의 IN 값이 마이너스 얼마냐면 1. 여기서의 그다음에 IN 값이 그 전에 얼마냐면 1 여기서 그 전에 IN 값은 마이너스 1. 그 여기서 전에 있는 건 여기서의 1. IN 값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전에 있는 건 1. 그러니까 현재 마이너스 1 플러스 0.3679 1. 곱하기 의 제곱 하면은 요 의 제곱 하면은 요 패스에 대한 패스에 대한 네 지금 네 지금 여기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1.4331 요거 마이너스 1.4341 마이너스 0. 네 지금 잠깐만요. 예, 마이너스 0. 네 지금 잠깐만요. 마이너스 0.6499 네. 마이너스 0.6499 요렇게 하면은 요거에 이렇게 대한 하면은 요거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 값을 계산할 요거에 수 대한 있다는 거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제가 여기서 계산을 했군요 이거를. 아, 제가 여기서 계산을 했군요, 이거를. 지금 어디 잡을 거의 붙여가지고 지금 어디 잡을 거의 붙여가지고. 네네. 마이너스 1.4331 마이너스 1.4331 그렇죠. 전 단계에서 그렇죠. 전 단계에서 디스턴스 값은 여기에서의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은 파란색의 이 요거를 파란색의 이렇게 요거를 계산한 보면은 값 더하기 이렇게 계산한 이 값을 값 더해줘야지 더하기 이 이 패스에 값을 대한 더해줘야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 계산이 이 되는 거예요. 패스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계산한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0.6 그 전에 저기 계산한 0.0003. 마이너스 0.6 여기서의 유클리디안 0.0003 디스턴스 값이 0.0003 여기서의 더하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여기 값이 새롭게 0.0003 계산된 이 더하기 여기 새롭게 이 계산된 값이 더해지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될 더해지면은 거냐면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0.0046이 그 되는 값이 요 값이 아니라 0.0046이 되는 겁니다. 3에다가 요 값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유클리디안 0.0003에다가 디스턴스를 구한 거가 0.00 요거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한 거가 뿐만 0.0046이 아니라 되겠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뿐만 것도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4.7131 이렇게 계산한 것이 그다음에 이렇게 된 4.7131 것에 계산을 그다음에 해봤더니 이렇게 얼마가 된 나오냐면 것에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각각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개씩 계산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각각 식으로 이렇게 두 개씩 그 계산을 다 전에 할 수가 있겠죠. 계산된 그런 식으로 유클리디안 그 디스턴스와 전에 계산된 현재 받은 거의 유클리디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디스턴스 현재 받은 를 거의 가지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요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요 있겠다. 계산을 하면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가 유클리디안 나오냐면 디스턴스 여기에서는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면 여기에서는 D1 D1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얘는 오는 거. 1, 0, 1 이렇게 얘는 오는 거. 1, 0, 1 여기서 이렇게 오는 1, 거. 0, 1 여기서 D1, 이렇게 1, 오는 거. 1, 1. D1 이 두 개에 대한 1, 유클리디안 1, 디스턴스를 1. 이 두 개에 대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될 거냐면 금방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금방 한 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중에서 미니멈 한 건 하나를 선택했더니 얘가 살아남고 있으면 얘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빛 0과 바이너리 빛 1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 거는 D0라고 제가 표시하고 여기도 D0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온 경우는 뭐냐면 1, 0, 0.0046이 0 나왔고 이렇게 온 거죠. 얘가 여기서는 4.713이 나왔어. 1, 1, 얘는 얼마가 나왔냐면 1, 1, 0. 4.2654가 여기서는 나왔고 D1 얘는 11.917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온 거. 그러니까 1, 0, 1, 1, 0, 1 이렇게 온 거가 있고 이렇게 온 거가 D1, 1, 1, 1 이렇게 온 거. 이렇게 네 개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계산한 값 D0, 1, 0에다가 플러스 여기에서 계산된 새롭게 계산된 yn 마이너스 그다음에 유클리디안 알파 디스턴스를 in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래요? 컴페어. 아. 두 개씩 in 마이너스 알파 in 마이너스 1의 그다음에 뭐래요? 그 중에서 미니멈 제곱값. 그 전에 계산한 그래서? 요 값. 여기서는 D1, 1, 1. 이렇게 계산한 값에다가 요걸 더한 값으로 해서 얘가 계산이 add. 되는 거죠. 컴페어. 그쵸? 프리비어스 노드에서 그 사전 노드에서 네. 계산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 과정을 지금 현재 끌어와서 더하기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CS 그렇죠? 과정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계산을 하면 이거가 얘네 비토비 두 개가 알고리즘의 이렇게 두 개씩 내용입니다. 총 4개가 계산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미니멈 한 것을 이걸 또 하나 한번 선택할 해볼게요. 겁니다. 또 한번.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금방 이렇게 계산할 이렇게 금방 한 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중에서 미니멈 한 것 있으면? 하나를 선택했더니 얘가 살아났고 얘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빛 0과 바이너리 미니멈 빛 1 것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값을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그 온 거는 자세한 값은 D0라고 제가 표시하고 나눠준 여기 자료에 D0라고 표시하는데 얼마가 이렇게 나왔냐면 온 경우는 뭐냐면 1, 0, 얘가 0 이렇게 온 거죠. 0.0046이 나왔고 여기서는 얘가 1, 4.713이 나왔어요. 1, 1 얘는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서는 D1 4.2654가 나왔고 해놓고 얘는 이렇게 11.9171 그러니까 하나가 1, 0, 나왔어요. 1, 1, 0, 1 이렇게 온 거가 있고 이렇게 온 거가 D1 이런 식으로 1, 1, 매번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네 개가 진행될 계산할 때마다 수가 있겠죠. 나는 그런데 얘는 여기 어떻게 새롭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새롭게 계산된 유클리디안 D0, 디스턴스를 1, 저장해 0에다가 놓으면 그 다음 노드에서는 현재 여기서 받은 계산된 값을 새롭게 가지고 계산된 현재의 유클리디안 yn 디스턴스만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알파 in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컴페어. in 마이너스 알파 두 개씩 두 in 개씩이 마이너스 각 노드마다 있는 거죠. 컴페어. 제곱값.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중에서 그 전에 미니멈을 실렉트. 계산한 요 값. 여기서는 그쵸? D1, 그래서 1, 1. 이렇게 계산한 값에다가 every 이걸 node. 더한 값으로 해서 얘가 계산이 되는 거죠. we add 프리비어스 노드 compare 그 사전 노드에서 계산한 유클리디안 and 디스턴스를 select. 지금 현재 끌어와서 이 과정을 현재 유클리디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at every 노드마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식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ACS 얘네 과정이라고 두 개가 말하는데 이렇게 두 개씩, 이거가 두 개씩 비터비 총 알고리즘의 4개가 계산이 될 거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둘 중에서 미니멈 한 것을 하나 선택할 겁니다. 이걸 또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금방 했던 거를 또 한번 금방 했던 거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된 거.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서바이벌 하냐면 패스라고 서바이벌 패스라고 말을 해요. 각 에브리 노드마다 각 에브리 노드마다 서바이벌 패스가 하나의 서바이벌 각 패스가 노드마다 존재하는 거예요. 각 노드마다 0과 1. 존재하는 거예요. 자 0과 여기서 1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YN이 뭐가 왔냐면은 이제 YN이 이제 마이너스 YN이 마이너스 0.0363이 왔어요. 0.0363이 왔어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여기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두 개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그쵸? 위에 있는 이 여기 계산값을 위에 어떻게 있는 이 계산할까요? 계산값을 어떻게 그 계산할까요? 전에 계산한 그 여기서 전에 나온 이 계산한 계산값 여기에서 나온 더하기. 이 계산값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새롭게 계산된 여기 새롭게 계산된 in 마이너스 i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i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in 마이너스 1에 요 새롭게 계산한 요 새롭게 요 계산한 값을 대입해가지고 요 값을 대입해 가지고
그 전에 계산한 요 그 전에 유클리디안 계산한 디스턴스 때 요 더해주면 되는 유클리디안 거죠. 디스턴스 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리 노드마다 에브리 노드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현재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만 계산하고 그 전에 계산한 것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쵸? 여기 IN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IN 이 마이너스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이 1을 경우에는 대입하고 뭘 대입하면 이 되냐면 경우에는 뭘 현재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냐면 현재는 그 마이너스 전 1, 것은 그 전 것은 이 두 플러스 개를 1.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드 애드 했으니까 컴페어. 두 개의 컴페어 중에서 두 개의 미니멈 컴페어 한 것을 중에서 미니멈 한 셀렉트. 것을 실렉트. 이렇게 애드 이렇게 그 전에 있는 애드 그 전에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애드 이것과 애드 해서 그 중에서 해서 미니멈한 것을 그 중에서 select, 미묘한 것을 실렉트, 컴페어 그다음에 실렉트 컴페어 그 다음에 그렇게 실렉트. 여기서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여기서도 그런 두 식으로 가지의 한다라면 값이 여기서도 나올 텐데 두 그 중에서 가지의 하나만 값이 나올 텐데 서바이벌이 그 중에서 하나만 서바이벌이 될 겁니다. 하나만 그래서 서바이벌 한 것을 봤더니 얘가 서바이벌 됐고 얘가 서바이벌 됐고 얘가 서바이벌 됐어요. 그 값이 얼마냐면 4532 1.7796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값도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값도. 그 다음 값을 봤더니 그 다음 값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또 이것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받은 y의 값이 얼마냐면 이때 받은 y의 값이 1.071호를 받았어요. 1.071호를. 그러면은 1.7796 더하기 얘가 하는 거는 1.071호 마이너스 알파 in 플러스 알파 in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이 패스는 뭐냐면은 그 사전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1이었고 현재 있는 것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고 이쪽 거는 뭐냐면은 얘 더하기 이쪽 거는 얘 더하기 1.071호 마이너스 in 플러스 알파 in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는데 현재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전값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작은 것을 컴페어 가지고 실렉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도 두 가지를 계산해서 실렉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냐면 이렇게 그 전에 있는 계산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애드하고 컴페어하고 실렉트 해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또 서바이벌 패스가 하나가 생길 거다 라는 겁니다. 매 노드마다 서바이벌 패스가 생기고 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거 계산해도 또 써먹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이 중에서 하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거와 그 전에 있는 걸 이용해서 각각 또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받은 y 값이 얼마냐면은 0.5392. 마이너스 0.0830. 이게 yn 값이죠.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 걸 또 계산하면 여기서도 서바이벌 패스가 또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그 다음 거 또 계산하고 컴페어해서 실렉트하고 미니멈한 거 실렉트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가 나올 테고 여기서도 뭔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뭔가 하나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얘 오는 거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가 얼마가 나왔냐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이걸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얘는 D1, 1, 0, 0, 1, 1, 1, 1 이렇게 온 거인데 이 값이 2.0810이에요. 최종 단계에서. 그래서 오는 패스가 보니까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거나 둘 중에서 하나인데 이제 둘 중에서 뭘 선택하면 되겠어요? 둘 중에 미니멈한 거 최종적으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노드에서 두 개씩 중에서 선택했던 거를 이제 노드와 노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선택했더니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얘가 보내졌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죠. 내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몇 개를 봤냐면 노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노드까지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시퀀스를. 일곱 개보다 더 보면 더 정확해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몇 개의 트레일리스트까지 볼 거냐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ISI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트레일리스트를 오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7개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한 4개, 5개 보통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요. 룰 오브 썸으로 나오는 거 뭐냐면 지금 메모리 하나짜리 있잖아요. 2 곱하기 메모리 하나 1 더하기 1. 그러니까 3개 정도만 봐도 된다. 그게 룰 오브 썸이긴 해요. 룰 오브 썸이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MLSD로 했었을 때는 클로즈드 폼이 나오지를 않아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클로즈드 폼의 비트 에러 레이트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그려보면 이건 ISI가 아예 없을 때 빨간 선은 없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는 그냥 심볼 바이 심볼 디텍션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시퀀스 디텍션을 했더니 이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I의 그 역량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는 거죠. 피하지는 못하는 거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시퀀스 디텍션이고 이게 ISI 채널에서 옵티멀한 리시버다 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죠.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호목으로 냈어요. 호목으로 이런 똑같은 절차대로 하나씩 하는데 조금 더 고생을 시켰어요. 계산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그거를 하다 보면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비트 에러 레이트, 심볼 에러 레이트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호목에 냈어요. 호목에 냈는데 그걸 왜 냈냐면 시험 문제 낼 거기 때문에 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지는 않죠. 근데 그걸 풀면은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냈던 호목도 마찬가지로 호목도 다 만들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듯이 호목을 만들어서 내는데 항상 그걸 보고 또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이 그냥 피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졸업해도 알았으면 좋겠다. 어디 회사 들어가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제 알파 값이 없어요? 0.5라고 주지 않았어요? 좀 일찍 다운로드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 일찍 다운로드 받았으면 문제 하나짜리밖에 안 받았을 텐데? 그쵸? 문제 2개예요. 다시 옮겼어. 시험 계산기 쓸 수 있고. 네, 계산기 써야 되고 요즘 제가 썼던 계산기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어떤 교수님은 계산기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계산기를 계산용으로만 쓴다라면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쓰는 거 다 이런 거 계산해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는 거. 시험 날짜 다음 주 화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수업을 해가지고 목요일날 이게 MLSD가
옵티멀한 리시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서브 옵티멀 기법이 있어요. 그거를 제로 폴싱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 그거를 목요일 날 끝낼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끝내면 뭐 못 끝내는 대로 화요일 날 봅시다.